오늘은 홈택스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영상들은 시청을 하시는 도중 광고가 나올까봐 최대한 5분 안쪽으로 영상을 구성했지만 오늘 영상은 최대한 쉽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야 시청하시는 분들이 부가세 신고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이 5분을 넘기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네이버에 홈택스를 검색하고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신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을 하셨으면 지금 화면이 나오실 텐데 저희가 신고를 하기 전에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출 매입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를 했는지, 두 번째는 부가세 신고 시점이 7월 15일 이후인지가 중요한데 매출과 매입 관련 부가세 신고 자료 준비는 제가 따로 영상을 정리를 해뒀으니 오른쪽 상단 영상을 참고하셔서 자료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부가세 신고를 7월 14일, 15일 이후에 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만약에 14일 이전에 하면 전자세금 계산서 매출 매입 내역과 신용카드 매출 매입 내역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한 시점인 7월 14일 이후부터 신고를 하셔야 누락되는 자료 없이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셨으면 준비는 끝났고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 화면에서 정기 신고 확정 예정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들어오시면 지금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업자 인적 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장이 여러 개 있으시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각각 체크해서 사업장별로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할 사업자 등록번호를 선택하고서 옆에 확인을 누르시면 지금처럼 자동으로 아래까지 쭉 입력이 됩니다. 확인 한번 하신 후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해서 넘어갑니다. 넘어오셨으면 부가세 신고서 서식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자분들의 업종에 맞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은 체크를 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되고 지금처럼 고정자산으로 매입한 부분이 있으시면 체크를 하셔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재 신고서는 음식점에 해당해서 의제매입 세액공제 신고서가 체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서식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매출로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셨다면 건당 200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체크를 하시고 매출로 신용카드 혹은 현금 영수증 매출이 있다면 2023년 12월 말까지 매출 금액의 1.3%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실 부분을 전부 다 체크하셨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넘어오면 사업장 현황 명세서를 작성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지금 화면이 안 나오고 바로 신고서로 넘어가시는 사업자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음식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분들은 작성을 하셔야 부가세 신고를 마칠 수 있으니 꼭 작성을 하시고 이외의 업종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사업장 현황 명세서의 의자 수, 테이블 수 등은 정확하게 적으면 좋지만 기억이 안 난다면 비슷하게 맞춰 적으시면 됩니다. 아래에 적는 월 기본 경비는 1,000원 단위이니 주의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본 신고서 화면으로 다시 넘어가서 우리는 순서대로 매출세액부터 작성을 하고 매입세액을 작성할 거고 우선은 매출세액에서도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과세세금 계산서 발급분부터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들어오셨으면 전자세금 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12일, 13일부터는 홈택스에서 불러오기가 될 거고 그전에는 조회 및 불러오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전자세금 계산서가 입력이 됐으면 아래쪽에 종이세금 계산서, 수기세금 계산서라고도 많이 하는데 종이세금 계산서 매출 발행분 혹은 전송기간 마감일 이후에 발행한 세금 계산서를 지금 화면처럼 건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거래처 사업자 등록번호를 쓰신 후 확인을 누르고 매수 공급가액을 적는데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적는 거예요. 다 적은 후 입력 내용 추가를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아래에 추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입력 완료를 누릅니다. 세금 계산서 매출 쪽은 입력이 되었고 다음 아래에 과세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급분을 입력해야 하니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들어온 화면에서 아래쪽을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 금액 등 발행 금액 직계표라는 게 보일 거예요. 우선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처럼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직계표 화면이 나오는데 우선 신용, 직불, 김영식 카드 매출 총액 발행 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팝업창이 나오시죠? 결제 연도가 2023년 1분기에서 2분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매출액 개를 확인합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과세 매출분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셨으면 적용을 눌러서 저장한 다음 현금 영수증 매출총액 발행 내역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현금 영수증 발행 내역 팝업 창이 나오죠. 여기서 조회 연도를 2023년 전체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3분기, 4분기는 당연히 내역이 없을 테니 그냥 전체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되고, 그러면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내역이 쭉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가세가 포함된 총 금액이 중요합니다. 이 금액 그대로 과세 매출분 현금 영수증 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입력을 다 했는데 넘어가기 전에 아래쪽을 보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금액 중 세금 계산서 발급 내역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건 매출전표를 발급하고서 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면 한 번만 발급해야 하는데 두 번 발급했으니 여기서 입력을 해서 빼줘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입력하실 게 없으면 입력 완료를 누르신 후 넘어가시면 됩니다. 입력 완료를 누르니 지금 화면이 나왔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 금액이 입력이 됐고 바로 아래에 기타 정규 영수증 외에 매출분 금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는 현금 매출을 여기에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현금 매출이 없으시면 넘어가시면 되고, 있으시면 적은 후 아래에 있는 입력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매출 쪽 자료가 잘 입력이 되었을 거예요. 매출 자료 쪽에 영세율 관련 내용은 부가가치세 사업자분들 중 영세율 사업자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되고, 예정신고 누락분은 4월 25일에 신고를 해야 하는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을 누락했으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과세표준 명세로 가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지금의 화면이 나오고 매출액 합계가 회색 네모에 적혀 있을 거예요. 적혀있는 매출액을 내 업종 코드별로 구분을 해서 이 금액과 일치시켜줘야 합니다. 만약 내 업종 코드를 잘 모르시겠다면 업종 코드 조회를 누르셔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화면을 보면은 업종 코드 552101의 금액을 다 적어뒀는데 이 영상 자료는 단일 업종 코드여서 여기에 금액을 다 적은 거예요. 신고하시는 분들은 업종 코드 조회를 해서 그 업종 코드에 맞게 분배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매출 쪽 자료는 전부 입력을 하신 거예요. 이제 매입 쪽 자료인 매입세액과 경감, 공제세액만 확인을 해주시면 부가세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과 경감, 공제세액은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해서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입세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성해야 하는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현재 영상 자료 외에 추가로 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은 신고 서식을 선택하고 넘어오시면 입력을 하실 수 있어요. 우선 세금계산서 수치분 일반 매입 작성하기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세금계산서 수치분을 입력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자동으로 입력이 되실 거예요. 입력이 됐으면 이제 아래쪽 종이세금 계산서, 수기세금 계산서를 입력해야겠죠. 종이세금 계산서를 입력하는 방법은 매출 쪽과 동일하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거래처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매수와 공급가액을 적은 후에 입력 추가 버튼을 누르면 위에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분에 대해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수기로 작성한 세금 계산서를 하나하나 입력을 해서 등록해 주셔야 해요. 문제없이 등록이 됐다면 지금 화면처럼 홈택스에 입력이 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입력 완료를 누르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세금계산서 수치분 고정자산 매입을 작성해야겠죠? 만약 고정자산 매입분이 없다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성하기를 누르면 지금 화면이 나오고 감가상각자산 취득내역에 매입한 고정자산을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처럼 사업용 차량을 구매했다면 사업용 차량에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 외에 감가상각자산을 구매했으면 항목별로 건수와 공급가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뺀 금액을 입력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서 아래 합계가 보이죠? 합계에는 세금계산서로 매입한 부분이랑 신용카드로 매입한 부분을 나눠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입력 완료를 누릅니다. 그러면 고정자산 매입분까지 입력이 됐는데 만약 고정자산 매입분을 입력을 하셨으면 세금계산서 수치분 일반 매입 금액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이유는 고정자산으로 매입된 부분이 세금계산서에 이미 수치분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중복 반영된 부분을 한번 빼줘서 그 금액만큼 빠진 겁니다.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와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을 입력하기 위해 작성하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면에서 순서대로 입력을 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일반 매입을 입력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성하기를 눌러줍니다. 일반 매입분을 작성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우리는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로 공제를 받는 거라 위쪽은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래쪽 부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매입 쪽 신고를 하시기 전에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 불공제를 1분기, 2분기 자료를 확인하고 꼭 변경을 하신 후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반영을 다 하셨으면 먼저 현금 영수증 자료 조회하기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금 영수증 팝업창이 나오죠? 조회년도 2023년 전체 조회하기를 누르시고 건수, 공급가액 세액이 지금처럼 조회가 되는데 매출 쪽 입력할 때랑 똑같습니다. 맨 아래 합계액 그대로 현금 영수증 쪽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적용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현금 영수증 매입 쪽 입력은 됐고 바로 아래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 입력은 화물 관련 사업자분들이 육아보조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작성을 하시면 되고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하기를 눌러보면 지금처럼 팝업창이 또 나오는데 현금 영수증 작성할 때랑 동일합니다. 조회년도를 2023년 확인 후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상반기 자료들이 나올 거고 건수, 공급가액, 세액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래 공급가액을 입력할 때 세액이 자동으로 10%가 입력이 되는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지금 화면처럼 위에 입력된 세액이랑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적용을 눌러줍니다. 현금 영수증부터 매입 쪽은 입력을 다 했고 아래에 보면은 면세분 매입 금액이 있어요. 이건 과세와 면세를 겸업하는 사업자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계란을 구입해서 포장만 한 후에 판매하는 건 면세로, 계란을 훈제로 굽거나 계란장을 담궈서 판매한다면 과세로 각각 나누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하셨으면 입력 완료를 눌러줍니다. 일반 매입분은 입력이 됐고 고정자산 매입분이 있죠. 여기 작성하기를 눌러주시면 아까 저희가 작성한 고정자산 감가상각 작성한 화면이 나오는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이 입력이 되어 있고 만약 신용카드로 매입한 게 있다면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의제매입세액 작성하기를 눌러줍니다. 먼저 사업자로부터 매입분 계산서 작성하기를 클릭해줍니다. 클릭하시고 팝업창이 나오면 사업자별 명세 조회를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그 아래 지금처럼 매입처별 자료가 쭉 나올 거예요. 이때 우리는 원재료, 구입분만 적용을 해서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리스료, 관리비 등은 제외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거래처에서 건수 3건을 매입해 왔다면 그 금액을 합산하여 적어주시면 되고 의제매입 공제율은 업종별로 한도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업종별 공제율을 참고하셔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계산서분 의제매입세액을 적으셨다면 거래처에 계산서를 안 받고 신용카드로 매입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조금 내려보시면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 가능 금액을 입력하는 곳이 나오는데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다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한도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확정분에 과세표준을 입력을 해주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앞에서 작성한 과세표준 명세 금액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의제매입세액 적용까지 끝나신 거예요. 입력 완료를 눌러줍니다. 지금 화면처럼 전부 입력이 되셨죠? 입력 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매출이랑 매입 쪽은 끝났고 이제 경감 및 공제세액을 작성해주면 끝납니다. 먼저 경감 및 공제세액 작성하기를 클릭해줍니다. 신고하신 분들은 여기에 전자세액 공제로 만원이 들어가 있을 거고 우리는 그 아래에 있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세액 공제 작성하기를 들어갑니다. 우선 신고하시는 분들의 직전 공급가액이 3억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건수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세액 공제 대상 발급 건수가 조회가 될 거고 발급 건수를 입력해주시면 한 건당 200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을 다 하셨으면 입력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에서 공제사항 중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입력 완료를 눌러줍니다. 그 밖에 경감 및 공제세액 아래에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를 입력하기 위해 작성하기를 눌러줍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는 법인 사업자는 공제가 불가능하고 간이과세자는 업종 상관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일반 과세자분들은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 즉 음식점, 카페 등으로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자동 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지금처럼 공제세액이 입력이 될 거예요. 작성된 거를 확인한 후 입력 완료를 눌러줍니다. 마지막으로 계산서 수치 금액 부분만 작성을 해주면 끝납니다. 여기서 부가세가 붙지 않은 면세 쪽 관련 계산서가 있는 경우에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서 우선 전자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한 후 자료를 불러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지금처럼 입력이 되실 거고 아래에는 7월 12일 이후에 전자계산서
발급받은 분 혹은 이외에 발급받은 자료를 건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입력 완료를 눌러줍니다. 다시 신고서 화면으로 돌아와서 여기에 나오는 금액이 납부세 혹은 환급액입니다. 만약 환급이 나온다면 아래 환급금 계좌 신고에 거래은행과 계좌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고서가 모두 작성이 됐고 신고서 입력 완료를 눌러주시고 다음 화면에서 세액 및 환급액을 확인하신 후에 신고서 제출하기를 해주시면 부가세 신고가 끝이 납니다. 오늘 영상에서 홈택스를 통해 직접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업종별로 신고하는 방법이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모든 업종 신고하는 방법을 찍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보편적인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시는데 시간이 없으시거나 자료를 취합하는 게 어렵다면 하셈택스로 대행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대행 수임료는 사업장별로 11만원 고정금액으로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기장 계약을 하시면 부가세 대행 수임료는 받지 않고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행 문의는 영상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사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